안녕하세요. 친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엄마들의 첫 번째 고민이자 가장 고민인 수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수학학원 원장님이시자 아이를 의대 보내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 원서 쓰고 계시고 아주 매우 훌륭하게 키우고 계신 수학학원 원장님이자 저희 친한 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연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엄마들이 이 연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연산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근데 아이는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꾸 시험 보고 왔을 때 아이들이 연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연산 다 풀어놓고 연산으로 실수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은 저학년에서 많이 들끄는. 그쵸? 오늘 몇 점 받았어? 근데 그쵸? 겨우 저학년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사고력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연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연산은 계산이 아니라 사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연산 실수를 아니면 연산에 관한 전체적인 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예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로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어요. 막내 아이가 굉장히 느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그래서 얘가 수적으로 굉장히 느린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냥 지켜봐줬어요. 연산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 아이는 특별히 그러니까 정년 아이들을 봤을 때 얘가 수적으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수와 양을 연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 그러면 3을 이렇게 바로 피는 아이와 3을 얘기해봐. 그럼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3을 바로 펴는 아이는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게 맞아요. 수적으로 감각이 있는 게. 그런데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 이게 수와 양이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펼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후자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수의 감각이 굉장히 느린 아이였었고 수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기는 했으나 가장 첫 번째 엄마들의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 아이는 갑자기 막 10을 넘는 두 자리 연산을 했어. 곱하기를 했어. 그럼 마음이 급해지니까 똑같은 걸 계속 문제 푸는 것들 연습을 시키면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산이나 암기지 연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처음에 연산을 습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고력 연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린 아이였어요. 수를 세는 데조차도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2 더하기 3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자, 2 더하기 3 해봐. 그럼 2 더하기 근데 그것도 못해요. 1, 2 더하기 1, 2, 3 더하기 그리고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5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특히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이들 손가락 쓸 때 너 손 쓰지 마. 왜냐면 어떤 연습을 시킬 때 막 손가락 쓰면 안 된다. 연산은 시간이 중요하다. 해서 초치기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손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돼요. 십진법은 손가락 때문에 생긴 거예요. 10개를 묶어서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를 묶어서 10을 만들고 10개가 넘는 연산을 할 때 시작을 시킨 거니까. 근데 이걸 못 쓰게 하니까 아이들이 손가락을 밑에다 놓고 시작하면서 머리가 더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손가락 쓸 때 그냥 놔둬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연산이 늦었었는데 너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문제를 내줘. 너무 바쁜 거죠. 막 일하고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나한테 문제 내줘 계속 돌아다니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아이가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 더하기 3, 4 더하기 5 그러니까 십진법이 넘어가지 않는 그 범위에서 물었었는데 몇 살 때 이게? 6살, 7살이면 이미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영재니까 곱셈도 해야 해 라고 얘기할 때쯤이었어요. 그것도 6살 한 중간 넘어서니까. 이 아이는 아직도 6살 때 2 더하기 3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지만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 그래서 너무 귀찮게 하길래 5 더하기 7을 내버렸어요. 이게 난제인 거죠. 왜냐면 손가락으로 쓸 수 없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참 저는 다른 거 이 아이 하는 걸 보지 않고 있었는데
답을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발가락까지 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또 5 더하기 8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몇 번을 하다가 내가 이제 돌아보고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5 더하기를 1, 2, 3, 4, 5 했어요. 7을 1, 2, 3, 4, 5 핀 다음에 한참을 보고 있다가 얘를 접어서 1을 만들고 6, 7, 엄마 12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아이는 혼자서 스스로 십진법을 터득한 거예요. 10개가 모였을 때 큰 하나가 된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 10개가 다시 10개가 모이면 100이 된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늦었으나 이 아이가 정말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도 못했던 아이였는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2자리 더하기 2자리를 3자리 더하기 3자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십진법을 이해하는 결과를 주게 만든 거죠. 그건 연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수학도 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어머님도 그걸 하지 않으세요. 못 기다리시니까. 그러면 실은 곱셈도 덧셈이 모여져서 곱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그걸 십진법을 혼자 터득한 이후에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수가 재밌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수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도 쓰고 손가락도 쓰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아이랑 뭘 했느냐 하면 은행놀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은행놀이? 은행놀이. 그러니까 아이가 막 가지고 놀다가 10개가 모았을 때 좀 큰 돌로 나랑 바꿔치기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 번 터득한 시간이 작아지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곱셈까지. 그러니까 곱셈을 막 외우기 시작하기 전에 곱셈의 원리를 이 아이 혼자 또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산의 포인트예요. 기다려주고 스스로 터득하게. 네. 그래서 같은 걸 똑같이, 왜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학습지를 보면 하루 종일 2 더하기 만드는 거죠. 하루 종일 3 더하기 만들면 이 아이들은 생각을 완전히 닫고 그것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나오면 절대 생각하지 않죠. 사고력 수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연산도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참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네요. 맞아요. 그죠? 기다리는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은행놀이 했다 언니가 했잖아요. 근데 보드게임 그런 건 어때요? 보드게임 너무 좋죠. 보드게임. 그러니까 특히 연산 들어가 있는. 그럼요. 연산은 실은 2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원리를 터득하는 거, 아까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하지 않은 연산, 그러니까 원리만 터득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계속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가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보드게임이나 내지는 아까 같은 그런 놀이를 통하는 거죠. 그렇죠. 학습지 이렇게 말고. 그럼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빨리 계산하게 하는데 뭔가 보상이 있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어떤 연산 게임들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습 아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보드게임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팁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교복 게임 계속 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 계속 이런 다툼이 있고 할 때는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연산을 훈련할 수 있는? 연산을 훈련하려면 어쨌든 학습지 같은 종류의 문제를 푸는 건 확실히 맞는 건데, 그러면 시중에 한번 나가셔서 연산에 관련된 문제집을 쭉 훑어보세요. 똑같은 걸 계속 연습시키지 않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좋은 문제집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가 바뀌면서 연산시킬 수 있는 거. 같은 거 쭉쭉쭉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서 시키는 게 똑같은 걸 시키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랑 이제 싸우지 말고 연산 재미있게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